첫 번째 주제는 AI와 칩 제조사들, 특히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랠리입니다. 요약하자면 엔비디아가 컴퓨텍스에서 공개한 PC용 차세대 칩 RTX 스파크 발표로 소프트웨어와 컴퓨팅 관련 주식들이 급등했고, 데이터 센터용 베라 CPU 양상과 맞물려 소프트웨어 주도의 투자 흐름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발표 내용과 시장 반응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전통적 하드웨어 주도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엔비디아는 컴퓨텍스에서 PC용 RTX 스파크 N1X를 공개했습니다. 이 제품은 엔비디아의 블랙웰 GPU와 ARM 기반의 커스텀 그레이스 CPU를 통합한 슈퍼칩으로 통합 메모리 128GB를 탑재하고 있으며 대만 미디어텍 설계 부문과 협력해 개발됐다고 합니다. 생산은 TSMC의 3나노 공정에서 이루어지며 초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텔, HP, ASUS, 레노보, MSI 등 주요 OEM들의 노트북과 데스크톱에 가을 출시될 예정이라고 발표됐습니다. 초기 라인업은 30개 노트북 모델과 10개 데스크톱 모델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엔비디아는 이를 두고 40년 만에 PC 재설계라며 에이전트형, 즉 대화형이면서 작업을 수행하는 AI를 로컬에서 구동하는 새 시대의 시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데이터 센터용 베라 CPU도 양산에 들어갔고, 오픈AI와 안트로픽, 스페이스X의 xAI, 텔, 오라클 등 초기 고객을 확보했다는 점이 공개됐습니다. 엔비디아는 베라가 전통적인 x86 대비 토큰 생성 속도를 약 1.8배 개선해 AI 서비스의 수익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하드웨어 발표가 나오자 소프트웨어 AI 수혜주들이 즉각적으로 급등했습니다. 예를 들어 니비우스는 약 18% 상승했고, ARM은 약 14.7% 올랐으며 서비스나우는 프리마켓에서 최대 14.4%까지, 장중에는 약 8.4% 상승했습니다. IBM은 8.1% 올랐고 HP도 5.8% 상승했습니다. 반면 전통적 x86 강자인 인텔과 AMD는 부담을 받는 모습을 보였고, 인텔은 약 3%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반도체와 가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약 3.7% 오르고 LG전자가 약 29.9% 급등했으며 삼성전자는 약 10.1%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와의 협업 가능성, 예컨대 삼성 LG와의 회동 예고 등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시사점으로는 엔비디아의 PC 데이터 센터용 CPU, GPU 통합 전략이 전통적인 하드웨어 중심 생태계를 흔들고, 에이전트형 AI 확산으로 로컬과 엣지에서 강력한 AI 기능이 돌아가면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AI 모델 도구, 클라우드와 엔드포인트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추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엔비디아의 RTX 스파크와 베라 발표는 ARM 기반 AI 통합칩의 부상을 촉진하며 소프트웨어, AI 생태계에 대한 투자 심리를 강화했고, 이로 인해 관련 주식들의 랠리를 견인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소프트뱅크가 AI 붐이 닷컴 붐을 훨씬 능가한다고 주장한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손정희 회장은 AI 혁명이 닷컴 시대보다 10배에서 많게는 50배 더 클 것이라고 평가했고, 소프트뱅크는 이를 위해 프랑스에 향후 5년간 750억 유로 규모의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이 투자는 유럽에서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과 산업 협력을 포함하고, 시장은 이미 소프트뱅크 주가 급등과 주요 지수의 사상 최고치 반영으로 반응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손정혜 회장은 AI 혁명을 인류가 경험한 최대의 기술 혁명으로 규정하며 닷컴 붐보다 10배에서 많게는 50배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프랑스에 5년 동안 750억 유로를 투자해 AI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여기에는 AI 데이터 센터용 전력 용량으로 기사상 5기가와트를 확보하는 방안과 특히 북부 오트프랑스 지역에 2031년까지 3.1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계획이 포함됩니다. 구체적 지역으로는 딩케르크와 보스켈, 부쉐인 등이 언급됐고, 현지에서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협력해 딩케르크의 대규모 산업 생산 허브를 세우기로 했다는 점도 발표됐습니다. 소프트뱅크는 미국에서도 이미 대규모 확장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손 회장은 투자 과정에서의 조정 위험을 인정하면서도 조정은 항상 있고 역사적으로 큰 조정 이후 해당 산업들이 장기 성장을 해왔다고 강조하며 조정 시 매수 기회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어서 소프트뱅크 주가가 약 14% 급등하며 도요타를 제치고 일본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고, 니케이와 한국의 KOSP 등 주요 지수는 AI 관련주 주도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AI 투자 수요는 반도체와 메모리 가격 급등, 수출 호조로 이어져 한국의 5월 수출은 53.2% 증가했고, 반도체 수출은 169.4% 급증하며 컴퓨터 수출도 큰 폭 상승했습니다. 한편 경고 신호도 존재합니다. 미국과 글로벌 증시의 상승이 소수 AI 반도체 종목에 집중되는 좁은 랠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S&P 500에서 기록을 갱신한 종목이 매우 소수에 그친다는 점을 들어 일부 전략가들은 과열과 집중 위험을 지적하며 방어적 대응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핵심 결론은 소프트뱅크가 AI를 닷컴 붐을 훨씬 능가하는 장기적이고 대규모 혁명으로 보고 대규모 인투자를 단행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산업 수출에는 호재이나 시장의 과열과 집중이라는 리스크도 남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이란과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입니다. 요약하면 이란과 미국 사이의 휴전이 반복적으로 깨지면서 군사적 충돌과 미사일 요격 보도 등이 나오고, 이란이 미국과의 메시지 교환을 중단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위협하는 등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유조선 운항이 급감하는 등 에너지 공급과 국제 금융, 지역 안보에 즉각적 충격이 우려됩니다. 구체적으로 전해드리면 핵심 사건은 이란과 미국 사이의 휴전이 반복적으로 깨지며 양측이 최근 서로 공격을 주고받았고, 일부 보도에서는 미사일 요격 등 군사적 충돌이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이란은 국영 매체 타스님 보도에 따라 중재자를 통한 미국과의 메시지 교환을 중단했고, 보복 조치로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봉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하면 바브엘 만답, 즉 바브엘 만데브 해협 등 다른 해상 요충지도 가동하겠다는 공언도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배경에 이스라엘의 레바논 내 이란 지원 헤즈볼라에 대한 군사작전 확대와 가자지구 공격 등 휴전 위반에 대한 대응이라는 설명이 따릅니다. 이란 측은 한 전선의 위반은 모든 전선의 위반이라고 하며 미국과 이스라엘에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보도 직후 국제유가는 6.7% 급등했고, 유조선 통행이 전쟁 발발 이후 사실상 급감하면서 석유 수송 차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통행 차단은 전 세계 석유 공급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에는 즉각적인 파장이 있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하락했고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되었으며 달러는 기술적 약화 신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측 반응은 엇갈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소 낙관적 발언으로 타협 가능성을 시사했고, 백악관의 관련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파이프라인 우회 등으로 조정이 이뤄지고 있고, 호르무즈 통행은 한두 달 내 혹은 여름까지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휴전이 불안정해지며 이란의 메시지 중단과 호르무즈 봉쇄 위협이 현실화할 경우 에너지 공급과 국제 금융, 지역 안보에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리스크 오프 시장 분위기입니다. 요약하면 미이란 마찰과 이스라엘의 레바논 진격 등으로 원유와 항공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급망 차질과 제조업 투입비 상승을 촉발했고,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정학적 긴장의 고조가 시장의 리스크 오프 기조를 촉발했고, 이는 원유와 항공유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글로벌 경제의 인플레이션 및 공급 차질 리스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 운송의 핵심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차질은 공,